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두 번째 편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다이버전스에 대한 각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총 4가지의 이제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다이버전스, 두 번째는 과장된 다이버전스, 세 번째는 히든 다이버전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트리플 다이버전스, 총 4가지의 다이버전스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다이버전스가 추세의 전환을 지표를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개념이 되는데, 세 번째에 있는 히든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이버전스와는 다르게 추세가 연속되는 다이버전스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의 유형별로 한번 차트에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지표는 하락을 한 모습이죠. 일단은 다이버전스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지표의 꼭지점을 이어야 된다. 자, 만약에 하락 반전을 보려고 하면은 가격이 상승한 걸 봐야 되니까 A 지점과 B 지점을 이렇게 작도를 해봅니다. 그럼 가격 자체는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표의 고점이 낮아졌다. 요거를 또 체크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봉우리가 만들어지고 되돌림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다시 봉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A와 B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의 봉우리를 확인을 하셔라. 그 다음에 지표도 마찬가지로 봉우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조정받고 되돌림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내려갈 때 A와 B라는 것을 우리들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되돌림이라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가격에서의 A와 B는 높아졌지만 지표에서의 봉우리는 낮아졌다. 자, 이랬을 때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본다는 거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락 다이버전스를 본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을 봐야 되는 거니까 가격의 고점권 이전에 만들어진 봉우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정점이 되는 곳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매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면 물론 여기 지표에서 RSI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50 기준선을 하락하회하기 시작하면 매도를 대응을 해도 되지만 50 기준선으로 보게 되면은 매도 타이밍이 늦을 수도 있고 확인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MACD도 마찬가지로 이 시그널선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타이밍이 말 수도 있지만은 느리게 매도를 대응해서 익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이버전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이용을 해서 변곡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추세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지지나 저항이 많이 발생된 가격대에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처음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 돌파가 발생이 되고 그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돌림이 나왔다가 이 저점을 깨줬을 때 여기서 매도를 대응을 하는 거죠. 자, 손절은 최고점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맹신을 하면은 여기서도 다이버전스 나오고 다른 데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가격 자체가 추세가 전환되는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않고 대응을 했다가는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가격의 봉우리의 저점이 A와 B가 낮아졌는데 지표에서의 A와 B 저점이 올라갔을 때는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MACD에서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별도로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나 저항이 많이 발생된 구간을 이런 식으로 그려서 돌파가 발생이 되고 그 돌파된 지점을 다시 돌파해 줄 때 그때 매수로 대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장된 다이버전스인데 사실 이 과장된 다이버전스는 가장 나타나기가 까다로운 패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과장된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패턴이 고점을 만들고 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그 고점을 동일한 수준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M자형 패턴이랑 동일한 개념인데 여기서 A와 B의 그 고점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같이 그 비슷하게 A와 B의 봉우리가 나타나는 구간이 거의 없다.
반대로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려면은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다가 동일한 가격선상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같은 가격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이 가장 나타나기 힘든 패턴이다. 그래서 얘는 M자형 패턴, 얘는 W형 패턴. 근데 A와 B의 봉우리나 그 골이 같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분봉 단위에 있는 가격대에서는 동일한 가격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A 봉우리랑 B 봉우리를 보면은 B 봉우리가 좀 더 꼬리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점을 형성했다고 보고,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면 추세선을 그어서 돌파가 되면 이 돌파된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매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시세를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과장된 하락 다이버전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버전스를 보기에는 패턴이 좀 커서 5분봉 단위에서는 아마 다이버전스가 나지가 않았을 거고, 30분이나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때 상황이 다이버전스로 나왔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과장된 상승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A와 B의 가격의 저점이 동일선상에 있고 지표에서의 고점은 상승된 모습이다. 근데 사실 5분봉 단위에서의 시간 프레임에서 이런 패턴은 다이버전스로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표는 되돌림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 되돌림이 나왔을 때를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분봉으로 보기에는 시간의 그 흐름이 너무 멀어서 이거는 5분봉 단위에서는 나타나는 다이버전스는 아닐 거고, 1시간이나 뭐 30분 정도의 좀 더 큰 그런 시간 단위로 봤으면은 RSI나 MACD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지나 저항이 많이 발생된 추세선을 이어가지고 이 돌파된 고점이 넘어섰을 때 그때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추세선을 다이버전스를 봤을 때는 추세선을 이어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인데, 이 히든 다이버전스는 찾기가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되돌림이 지금 발생이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격은 상승해서 되돌림이 발생이 됐지만 어쨌든 가격의 저점 자체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지표에서는 이때와 이때 바닥을 구분을 해보면은 저점이 되려 더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는 이제 히든 다이버전스라고 우리들이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추세선을 이어서 여기가 돌파가 됐을 때 기존의 추세대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보통 추세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가, 보통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오파 만들어지고 이제 A, B, C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승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되돌림의 깊이가 0.5 이하로 나왔을 때, 0.5 이하로 나왔을 때 이 히든 다이버전스가 거진 오실레이터나 보조지표상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상승이 그만큼 크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면은 보조지표상에서 같이 가격과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는데 그 하락하는 되돌림의 깊이가 조정파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고 깊으니까 오실레이터 지표에서는 되려 과매도된 상태로 보여진다는 거죠. 만약에 가격의 수준, 레벨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갑자기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손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조지표나 뭔가 그 개념을 적용해서 매매를 할 때는 이 가격의 수준, 그리고 이게 현재의 추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본다고 말씀드린 게 다우 이론을 통해서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만들어지고 되돌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상승 기점이 되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로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도 그 초보자들은 생각하는 게 되돌림의 깊이가 이 0.618일 근처에서 그냥 바로 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되돌림이 발생되는 이 조정파에서 충분히 시간과 깊이를 주고서 다시금 올라간다. 그래서 휩소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히든 다이버전스는 기존의 추세를 이어가는 다이버전스를 볼 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었을 때 저점이 낮아졌다, 보조지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여기도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되돌림의 폭이 깊죠.
그렇다고 이게 상승으로 지금 전환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락 파동의 기점은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도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락 파동의 기점이 되는 곳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락하고 나서 되돌림이 발생이 됐지만 이 되돌림의 깊이가 굉장히 가파르고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조지표 상에서도 MACD 같은 경우 되려 과매수된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때는 추세를 이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추세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 상승, 하락, 기점이 되는 곳이 가격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그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플 다이버전스인데, 이 트리플 다이버전스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만 봤다고 했을 때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세선을 잊지 않고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바로 매수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행을 해보니까 저점이 1번, 2번, 3번, 자, 저점이 하나, 둘, 세 번이 낮아졌지만 어쨌든 보조지표 상에서는 첫 번째 봉우리와 마지막 봉우리가 되는 끝에서의 세 번째 봉우리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 가격은 하락했지만 지표는 상승을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트리플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에 실패하고 나서 다시금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을 때를 트리플 다이버전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의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저점을 이런 식으로 자, 3번 눌렀는데 이게 추가로 더 하락되지 않고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앞전에 하락하는 그 파동의 그 길이는 굉장히 긴데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봉우리를 보고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면은 이거는 트리플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패턴에서 많이 발생이 돼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쐐기 형태의 그 패턴이 발생이 되면 가격의 저점은 갱신이 되고 있지만 상승 파동도 하락 파동도 점점 수렴하고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쐐기 형태로 나왔죠. 쐐기 형태. 자, 이런 식으로 쐐기 형태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는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봉우리에서 발생이 됐지만 가격 자체는 하락 반전이 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상승하려는 파동의 모멘텀이 작아지면서 하락 반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와 마지막에 있는 지표에서의 봉우리를 이었을 때 낮아져 있다면은 그것은 트리플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리플 다이버전스는 이런 쐐기 형태, 엣지 형태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패턴이다. 자, 이렇게 쐐기 형태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트리플 다이버전스가 많이 나온다. 반대로 하락했을 때는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발생된 봉우리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면은 대응을 해볼 수 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다이버전스 자체가 무조건 맹신해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격의 어떤 추세의 그 기점과 지지나 저항을 많이 받은 구간을 추세선으로 이어서 돌파 이후에 재돌파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가 찐 변곡 지점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다이버전스다. 결론적으로 또 보면은 다이버전스를 쓰는 이유는 변곡을 잡기 위해서 쓰는 건데, 변곡 매매의 가장 좋은 점은 손익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전 고점에다 이렇게 딱 대고, 자, 이 고점이 넘어가기 전까지 나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손절폭 대비해서 익절을 2배로 1대2 정도의 비율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손절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